안녕하십니까. 오늘 저 강남의 비뇨기과 전문의 오소연은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남자의 자존심,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아주 직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아마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차마 묻지 못했던 바로 그 질문일 겁니다. 60대 이상의 선생님들, 요즘 아침에 그곳이 서기는 합니까? 단 한 번이라도 흐물흐물하고 힘없는 그런 것 말고 강철처럼 단단하고 힘찬 진짜 발기 말입니다.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건 선생님의 혈관과 몸 전체가 병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경고 신호입니다. 선생님의 작은 동생이 피를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외치는 SOS 신호란 말입니다. 남자에게 마늘이 좋다는 이야기, 이제 아주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마늘만 먹어서는 그 효과는 가려운 곳을 긁는 수준에 그칩니다. 마늘을 이것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늘의 힘이 10배, 아니 20배로 폭발하는 그 마법 같은 촉매제, 권총을 대포로 만들어줄 바로 이것. 오늘 제가 공개할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한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수많은 남성분들이 쓸데없는 약에 돈을 쏟아붓고 결국 더 큰 실망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약속드립니다. 그 지긋지긋한 알약들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30대의 강력한 발기력을 되찾고 당신의 여자를 희열 속에서 애원하게 만들 수 있는 남성성을 되찾게 될 겁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제 환자분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들은 단지 발기력만 되찾은 게 아닙니다. 식어버린 줄 알았던 부부관계, 그 뜨거웠던 밤까지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이 10분에 걸어보십시오. 오늘 얻는 이 정보는 당신 인생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아 줄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발기부전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그의 가정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 지옥도인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 얼마 전 저를 찾아왔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 남자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전체를 어떻게 갉아먹고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되었지만 이 이야기에 담긴 고통과 몸부림, 그리고 갈망은 그 무엇보다도 생생한 진실입니다. 60대 김상현 씨. 대기업 임원으로서 평생을 재계의 호랑이로 군림하며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명령하고 복종받는 것에 익숙했던 인생이었죠. 그는 아내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 놓쳐버린 세월을 보상할 뜨거운 밤들로 가득 찬 화려한 제2의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톱이 뽑혀버렸습니다. 그의 권력과 지배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남성 기능이 갑작스럽게 그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를 제게 끌고 온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여전히 불꽃이 타오르고 여전히 갈망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와 옆자리에 움츠리고 앉은 남편을 힐끗 쳐다본 뒤 한마디 한마디 마치 칼로 공기를 베는 듯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몇 년째 잠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그녀는 마치 울음을 참으려는 듯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제 자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옆에 눕는 것조차 제 숨결, 제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겐 부담이고 고문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그이가 제가 자는 줄 알고 쉴 때 저는 들어요. 그 깊은 한숨 소리를요. 마치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 더 끔찍한 악몽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처럼 절망으로 가득 찬 그 한숨 소리,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부부 이렇게 한 침대를 쓰는 타인처럼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 안의 불꽃, 한 여자로서의 불꽃이 이 차가운 침묵 속에서 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발톱 뽑힌 호랑이. 김상현 씨는 그저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못했고 아내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희미한 희망을 품고 아랫배에 힘을 주며 자신의 작은 동생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려보지만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과 같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생명의 신호도, 그것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를 조롱하듯 흐물흐물하게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혐오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처럼 굳건했던 어깨는 이제 축 처져 있었고 칼날처럼 날카롭던 눈빛은 이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김상현 전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껍데기일 뿐 속부터 죽어버린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무력함이라는 상처를 후벼 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서는 더 이상 대화도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신문 넘기는 소리만이 서걱거릴 뿐. 신문은 그가 잔인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마주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쌓아 올린 성벽이자 참호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의 유일한 감방 동료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잠시 밖으로 나가 계시게 했습니다. 그분의 고통으로 가득 찬 공기를 정화하고 죽어가는 호랑이와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진료실에는 저와 김상현 씨 단둘만 남았습니다. 수위처럼 무거운 침묵이 내려 앉았습니다. 마침내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마치 다 썩어버린 영혼에서 한자 한자 쥐어짜내듯 완전한 체념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런 욕구가 없습니다. 단 한 방울도요. 아침에 일어나도 그것은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이 몸이 더 이상 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괜찮다고 위로해 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정함이 제 자존심에 수천 개의 바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제가 만약 한 남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조차 다하지 못한다면 제가 어찌 남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아내가 저를 욕하고 닥달했더라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조용히 참고 눈물을 안으로 삼킵니다. 아내의 그 침묵이 저를 죄인으로, 제 아내를 제 무력함으로 고문하는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는 씁쓸한 목소리로 헛된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천만 원이 남성 영양제라는 것들.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성분은 불분명한 수입 건강식품들에 쏟아부어졌습니다. 돈은 그렇게 증발했지만 작은 동생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은 그의 위장을 망가뜨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종신형 선고와 같았고 남은 인생을 이 무력감 속에서, 자기 혐오 속에서, 그리고 더 이상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아내를 마주해야 하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지옥 같았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비극이 단지 김상현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수많은 60대, 70대 남성분들이 바로 지금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침대 위에서 홀로 사귀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참고 발기부전이라는 괴물이 자신의 영혼을 다 갉아먹을 때까지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저는 김상현 씨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혈관 탄력도는 경고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고 혈액순환 수치도 엉망이었습니다. 남성성의 연료인 남성 호르몬 수치도 겨우 정상 범위의 바닥에 턱걸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 아닌 전투를 앞둔 장수의 결단이 담긴 눈빛으로 김상현 환자분,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자존심이나 남성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막혀버린 빌어먹을 혈관의 문제입니다. 의사로서 제가 정확히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 드셨던 그 모든 정체불명의 알약들, 그 쓰레기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다 버리십시오.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약으로 일시적인 발기 기능을 돋우는 건 다 꺼져가는 난로에 휘발유를 조금 붓는 것과 같습니다. 휘발유가 다 타면 불은 다시 꺼지고 난로는 더 망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휘발유를 더 붓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난로 자체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럼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불안한 마음을 자신감 있는 미소로 다독이며 그 어떤 병원도 그 어떤 약국도 처방해 줄 수 없는 치료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극히 뜻밖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방법. 제가 지금부터 처방해 드릴 방법은 약국에 없습니다. 바로 댁의 부엌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 딱 한 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됩니다. 환자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혈관 속에 다시 불을 지펴줄 바로 그것. 저는 그의 호기심이 극에 달하도록 잠시 말을 멈춰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들기름입니다. 선생님들, 그 가짜는 낭만적인 생각은 이제 다 집어치우십시오. 남자의 발기는 사랑이나 기분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과 화학의 전쟁이며 혈관 건강에 대한 적나라한 선언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작은 동생을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수만 개의 미세한 동굴. 머리카락처럼 가는 혈관들로 이루어진 스펀지. 그리고 그 단단함, 그 견고함, 흐물흐물한 지렁이를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몽둥이로 바꾸는 그 능력은 오직 단 한 가지에만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 스펀지 안으로 펌프질되는 피의 속도와 힘입니다. 피가 맹렬하게 흘러 들어와 모든 동굴, 모든 구석구석을 채울 때 그것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혈류가 약하고 느릿느릿할 때 그것은 그저 흐물흐물하고 부드러울 뿐 치욕스러운 실패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발기력에 저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작은 동생으로 향하는 배관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반박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막혀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막힌 하수구를 뚫고 썩어가는 배관 시스템을 수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른 가을을 거친 강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우리의 두 구원투수가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비싼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대지로부터 온 전사들입니다. 마늘과 들기름, 먼저 마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마늘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공장의 천재적인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산화질소라는 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팽창 물질이라고 부릅시다. 바로 이 물질이 혈관에게 확장하라고, 넓어지라고, 피가 지나갈 길을 만들라고 명령하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게으르고 멍청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팽창 물질을 만드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서서히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늘 속의 수석 엔지니어 알리신이 등장합니다. 알리신은 스스로 혈관을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그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는 잠자고 있는 공장으로 직행하여 문을 걷어차고 소리칩니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들아 이래. 그는 전체 생산 라인을 재가동시키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혈관을 확장하는 몸의 잠재 능력을 깨웁니다. 하지만 이 엔지니어의 임무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무자비한 청소부입니다. 그는 배관 시스템을 따라 이동하며 자신의 힘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덩어리, 빌어먹을 혈전, 즉 수년 동안 선생님들의 혈관을 막아온 그 쓰레기들을 녹여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재적이고 강력한 엔지니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위산 환경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는 마치 크립토나이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슈퍼히어로와 같습니다. 혼자 간다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소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산에 부식되어 대부분의 힘을 잃고 맙니다. 그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하여 임무의 극히 일부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최고의 지휘관,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처럼 가장 전개화된 병참 지원 부대가 등장합니다.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식용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특수부대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마늘을 들기름과 함께 드실 때 들기름 속의 순수한 식물성 지방은 즉시 보호막, 즉 보이지 않는 에너지 방패를 만들어 알리신 분자 하나하나를 감쌉니다. 그것은 우리의 엔지니어를 위산의 폭풍우 속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호위할 것입니다. 이 특수부대 덕분에 알리신은 100% 완전한 힘을 가진 상태로 소장에 도달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들기름의 역할은 그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것은 단지 경호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어군이자 무기를 공급하는 병참부대입니다. 들기름 속에는 리그난과 토코페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들은 유지 보수팀처럼 활동하며 혈관벽의 녹슨 부분과 손상된 곳을 수리하고 선생님들의 배관 자체가 늙고 부서지는 것을 막아줄 것입니다. 심지어 아연과 필수 지방산, 즉 제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고급 원자재라고 부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의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에 직접 탄약을 공급합니다. 요컨대 마늘이 혈관 공장을 가동하는 수석 엔지니어라면 들기름은 바로 전능한 총사령관입니다. 엔지니어를 안전하게 호송하면서 스스로 공장을 수리하고 보강하며 동시에 원료와 무기까지 공급하는 장군, 이 조합은 1포 진리 뒤라는 덧셈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곱셈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군단이며 각 구성원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할 뿐만 아니라 동료의 힘을 10배, 아니 20배로 증폭시키는 곳입니다. 그것은 자잘한 수리를 총공격으로 선생님들의 몸 전체를 뒤엎는 혁명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모든 잡념을 버리십시오. 핸드폰을 끄십시오. 문을 잠그십시오. 이 순간은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않기로 결심한 오직 신사분들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단지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잡고 창조주가 내린 이 신의 약을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끌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요리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이며 오소연의 활력 비방이라는 이름의 비술입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오늘 밤
여러분은 침대 위의 야수가 될 것입니다. 잘못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발기부전의 수렁에 빠져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무기의 선택입니다. 아무거나 쓰지 마십시오. 마늘은 의성이나 단양산 육종 마늘을 고르십시오. 작고 단단하며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것. 그 알싸한 향이야말로 권력의 향기입니다. 들기름. 이것이 90%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 진한 갈색에 고소한 냄새가 나는 들기름은 이제 잊으십시오. 그건 죽은 기름입니다. 고온에서 볶아져. 모든 영양소와 생기가 불타 없어진 영혼 없는 시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냉압착 생들기름, 호박처럼 맑은 황금빛을 띠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긴히 살아있는 들깨의 순수하고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엔지니어 알리신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부대, 모든 힘을 담고 있는 진짜 기름입니다. 이제 의식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빻은 후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대로 공기 중에 약 10분간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은 마치 전사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갑옷을 입고 총알을 장전하는 순간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그 시간은 마늘의 영혼인 알리신이 완전히 활성화되어 그 힘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10분이 지난 후 여러분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대담함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방법, 제가 최강의 아침 신약이라고 부르는 진정한 전사들을 위한 길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후 위에 음식이 들어간 상태에서 다진 마늘 반 티스푼과 냉압착 생들기름 한 티스푼을 섞으십시오. 씹지 마십시오. 알약처럼 물과 함께 통째로 삼키십시오. 그 에너지 폭탄이 당신의 내부에서 폭발하여 혈관을 청소하고 모든 피로를 불태우게 하십시오. 두 번째 방법, 위장이 약한 분들을 위한 제가 가장 부드러운 저녁 보양식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밥을 지을 때 통마늘 서너 쪽을 함께 넣고 찌십시오. 열기가 마늘의 알싸함을 부드럽게 하고 매혹적인 단맛과 구수한 맛으로 바꿀 것입니다. 밥이 다 되면 마늘을 꺼내 숟가락으로 으깨고 들기름 한 티스푼과 약간의 간장을 섞으십시오. 밥과 함께 혹은 강력한 반찬처럼 드십시오. 찐 마늘의 단맛과 들기름의 고소함이 입안에서 교향곡을 연주하는 동시에 조용히 당신의 몸을 부활시키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바쁜 분들을 위한 제가 가장 간편한 활력 쌈장이라고 부르는 길입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해두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비밀 무기입니다. 다진 마늘 5티스푼, 된장 3스푼, 생들기름 3스푼, 그리고 맛의 균형을 위한 약간의 꿀을 섞으십시오. 잘 섞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십시오. 매 식사 때마다 반 스푼씩 상추쌈이나 고기와 함께 드십시오. 한 쌈 한 쌈이 보약 한 첩이며 당신의 남성성을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옥처럼 피해야 할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 흑마늘이 생마늘보다 좋다 틀려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흑마늘은 항산화에는 좋을지 몰라도 숙성 과정에서 혈관 확장의 열쇠이자 발기의 영혼인 알리신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발기를 기대하며 흑마늘을 먹는 것은 선수 없는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 들기름 대신 다른 기름을 써도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다 좋은 기름이지만 들기름처럼 리그난과 아연의 완벽한 조합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경호원은 될 수 있어도 경호원이자 유지 보수팀, 무기 공급원까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들기름만이 전능한 총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로 쓴 경고, 여러분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입니다. 절대 빈속에 먹지 마십시오.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마십시오. 탐욕은 징벌을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한근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심각한 위장 질환이 있다면
제가 방금 한 말은 모두 잊으십시오.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안전은 욕망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양날의 검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여러분을 신으로 만들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을 환자로 만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신사분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이 활력 비방은 단지 선생님들의 작은 동생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그것은 실패자의 암울한 표정을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정의 공기를 바꾸어 차가운 침묵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연결과 욕망의 온기를 채워 넣습니다. 그것은 한 부부의 관계 전체를 바꾸어 한 침대를 쓰는 타인을 열정 속에서 뒤엉키는 두 영혼으로 만듭니다. 발톱 뽑혔던 저 호랑이. 김상현 씨는 2달 후 제 진료실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자랑스럽게 꽉 잡고 왔습니다. 죄인의 암울했던 얼굴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뼛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 감출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속삭임이 아닌 자신의 왕국을 되찾은 사자의 포효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딱 2주 만에 제 아침이 달라져 놀라쳤습니다. 생기로 가득 찬 몸, 당당하게 기상하는 작은 동생과 함께 깨어나는 그 느낌. 언제부터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건 제가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애정과 달콤한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제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소녀 같은 웃음을요. 저희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단둘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단지 영화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은 제 육체의 기능만 구해주신 게 아닙니다. 저희 부부의 사랑을 구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그 여자를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만 잡던 택시기사 최철민 씨는 제가 알려드린 활력 쌈장을 한 달간 드신 후 소변 줄기가 이제는 용처럼 강해졌다고, 예전처럼 비참하게 졸졸거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던 횟수가 확 줄어 깊은 잠과 뜨거운 꿈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수년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던 만성 피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 비방은 단지 발기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기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것은 남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들과 맞서 싸우는 포괄적인 불로장생의 묘약입니다. 이것은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예방하는 청소부 군단입니다. 이것은 당뇨와 고혈압을 제어하는 교통경찰입니다. 이것은 암세포라는 반역자를 섬멸할 준비가 된 정계 면역 군단을 만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켜 흐리멍덩한 노년이 아닌 명민하고 날카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건강한 남자의 아침, 그 기상의 순간은 단지 성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심장, 뇌, 혈관, 그리고 여러분, 몸의 모든 기계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주의 청신호이자 확증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침묵 속에서, 회피 속에서,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을 보지 마십시오. 옆에 누운 아내의 얼굴을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눈가의 주름, 이마의 근심과 걱정의 흔적들. 어쩌면 그것은 단지 세월의 흔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가 외로웠던 기나긴 밤들의 흔적, 그녀가 조용히 삼켜야 했던 실망감의 흔적, 채워지지 않은 갈망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주름의 일부는 바로 여러분이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시작점. 그 어떤 지식이나 비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할 용기. 그리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갈망하고, 자신과 그 여자의 행복을 위해 싸울 의지. 그 용기와 의지로 이 비방을 실천해 보십시오. 딱 2주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아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것은 남성성의 적입니다.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 현명한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남편의 밥그릇 위에 당신의 모든 사랑과 인내심을 담아 들기름에 섞은 마늘 한 조각을 조용히 올려놓으십시오. 한 남자의 건강과 남성성은 때로는 그 자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따뜻하고 섬세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식어버린 그 난로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불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와 결심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과 결심이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다른 남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의 횃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응원하고 함께 싸우고 우리가 겪어온 세월에 걸맞은 뜨거운 인생을 다시 만들어 갑시다.